손에 따르면 월가의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만약 예상을 초과 달성한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추격 매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온 테슬라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흥미로운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우선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오늘로써 4주년을 맞이했고요. 9월 29일 방송을 처음 시작한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자,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하게 될지도 몰랐고 매일 뉴스를 정말 전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지만 많은 준비 없이 시작해왔던 오늘의 테슬라 뉴스 방송이 현재 4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오늘의 테슬라 뉴스 채널의 삭제 위기까지 넘기면서 4년 동안 방송하는 것이 정말 순탄한 적이 없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위기를 넘기면서 또 한 번 기념일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만들어서 성원에 보답하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부터 확인하면요. 테슬라의 로봇택시 공개 행사는 2024년 10월 10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이날 테슬라의 저렴한 전기차 모델인 모델2가 공개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현재 몰려 있고요. 이 이벤트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10월 10일 로봇택시 공개 행사는 초대받은 일부 손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행사고 초대장은 이미 테슬라에서 발송을 해서 초대장이 없는 사람은 아쉽게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사람은 10월 10일 로봇택시 공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추가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회는 이벤트를 통해서 선발된다고 하고 테슬라 전기차를 2대 추천하게 된다면 1개의 응모권으로 바꿀 수 있다 합니다. 자, 참가자는 최대 5개의 응모권을 가질 수 있으며 당첨자는 2024년 10월 3일에 통보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이 참가자의 자격은 바로 미국 거주자여만 한다고 하니 미국에서 이벤트를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참가 신청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당첨자는 2024년 10월 3일에 통보된다고 하니 오늘의 테슬라 뉴스 구독자님 중에서도 당첨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테슬라의 로봇택시 공개 행사는 2024년 10월 10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행사 입장은 오후 5시에 시작된다고 하며 공식 행사는 오후 7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변환하면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2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입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니 오늘의 테슬라 뉴스도 그 시간에 맞춰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고 오전 9시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벤트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님께서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와 함께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뉴스는 미국에서 허리케인 헬렌이 목요일날 미국 동남부를 강타해 상륙했다고 하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조지와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까지 현재 4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허리케인 헬렌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몇몇 테슬라 소유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오너들의 경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트럭이 사용하고 있는 웨이드 모드를 사용해서 해당 지역의 홍수에 잘 대처했다고 하며 현재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이버트럭의 웨이드 모드는 차량이 물에 잠길 수 있는 깊이를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으로 이 사이버트럭이 최대 1m의 물 깊이까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사이버트럭의 웨이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차량의 서스펜션이 조정되고 더 높은 차체 높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물색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의 전자 시스템에 물이 들어와서 있게 되는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형된다고 합니다. 자, 덕분에 사이버트럭의 웨이드 모드를 통해 물이 많은 지역에서도 원활한 주행이 가능한 것을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허리케인 헬렌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테슬라 소유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트럭 오너들은 테슬라의 웨이드 모드를 활성화해 홍수의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폭풍으로 인해서 또 정전을 겪은 경우도 많고, 이때 사이버 트럭의 파워쉐어 기능 등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정의 자전제품을 며칠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버 트럭의 유용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만 같고, 실제로 테슬라의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자, 중국의 테슬라 메가팩 공장 건설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현재 그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메가팩 공장은 현재 60%가 완공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본격적인 양산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테슬라는 2025년 1분기부터 메가팩의 생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상하이 메가팩 공장은 캘리포니아의 라슬로프 공장과 같은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현재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공장이 정상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면 대략 10,000개의 메가팩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본격적인 에너지 혁명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상하이 메가팩 공장에 대한 계약 체결식을 가졌지만 실제로 건설 자재가 들어온 것은 올해 3월부터라고 하고요. 공식적인 착공은 5월 23일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몇 달 동안 공사가 인상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이런 속도는 현재 기가팩토리 상하이가 건설된 속도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하며, 지난달에는 공장의 완공률이 약 45% 정도였지만 현재 테슬라 상하이의 메가팩 공장은 60% 정도 완료된 것으로 봐서 5월 착공 이후 얼마나 빠르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2025년 1분기부터 메가팩 생산을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첫 생산하는 시기가 일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테슬라는 올해 2분기 단일 분기 최고 기록을 세우며 배터리 저장 장치의 생산과 판매가 전년 대비 157%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에너지 판매 성장률이 곧 자동차 사업의 성장률을 초과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예측해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지만, 점점 더 에너지의 판매가 빨라지며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다이너에 대한 소식으로 넘어가면 로스앤젤레스의 테슬라 다이너에서 현재 건설 중인 사진이 유포되었고, 이 사진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과 슈퍼차저 건설이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새로운 V4 슈퍼차저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다이너 건물도 점점 모습을 갖추고 있고, 테슬라 전기차 소유자들이 이곳에서 앞으로 충전도 하고 또 식사도 하며 영화도 볼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서 변해갈 것만 같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이곳에 원래 25개의 충전기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보고된 허가 승인에서는 최대 32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 개가 설치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자, 슈퍼차저가 첫 번째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 다이너에 대한 아이디어는 일론 머스크가 2018년 트위터에서 먼저 언급한 내용으로 시작되었고,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의 개념으로 디자인되었는데, 테슬라의 전기차가 충전을 하려고 이곳에 오게 되면 바로 화면에 팝업 메뉴가 뜨면서 주문 과정을 굉장히 간소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이 장소에서는 2개의 영화관 스크린이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충전하고 식사하는 동안 역사적인 명화의 클립을 감상할 수 있게 될 거라 합니다. 자, 과연 이곳이 어떤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완공이 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볼 이야기는 월가의 3분기 예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요.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같이 볼게요.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테슬라가 약간의 활기를 되찾으며 이번 주에 거의 10% 상승했고 나머지 매그 7 주식들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주가는 9월에 21% 상승하여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의 달을 기록했고 3분기 인도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일주일 후에 있을 고대하던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이크, 이 주식은 그 유명한 홀리 지수에 포함되어 있죠. 당신도 테슬라를 운전하죠. 이번 주식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아내가 운전하고 저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She drives one. Yeah, well, sometimes I drive it, I guess. We had a couple of them at the end of last year. We have only one of them now. 이 주식은 항상 가장 바쁜 옵션이며 오늘은 엔비디아 이어 콜 거래량에서 두 번째로 활발했고 요즘 항상 1위인 엔비디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Perennial front runner these days, at least Nvidia. 물론 주가가 높은 만큼 두 주식 간 계약 수량 차이가 처음 생각한 것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Is not as big as 테슬라는 거의 150만 콜 계약을 거래했으며 하루 평균 100만 건입니다. million on average per day. And 이것이 얼마나 큰 증가인지를 생각해보면 평균 1일 거래량보다 40만 건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the third place 세 번째는 아마존인데 그마저도 총 44만 콜 계약만 거래되었습니다. contracts in total. 따라서 이런 증가를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옵션 트레이더들은 사실상 테슬라와 엔비디아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Exclusively, it seems like. 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드부시는 오늘 컨센서스 수치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이 수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리한 금융 및 리스 조건이 판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 관련 뉴스와 함께 테슬라와 중국에 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1.99%의 6년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금융 상품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말할 것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보이고 있으며 매수자는 조금 더 비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죠. 리비안의 차트를 보면 테슬라의 차트와 정반대입니다. 테슬라는 중국과 로보택시로 인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월가의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만약 예상을 초과 달성한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추격 매수할 것입니다. 초과 달성이라는 건 좋은 의미죠. 상승을 의미하며 GM이 로보택시 계획을 철회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웨이모와 테슬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온 테슬라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흥미로운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원래 테슬라의 옵션 거래 계약 건수는 하루 평균 100만 건 정도였지만 최근 테슬라의 계약 건수가 150만 건의 계약을 거래하며 거래량이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테슬라의 평균 1일 거래량보다 약 40만 건 이상 증가한 것인데요. 이 아마존의 총 거래량이 44만 건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테슬라의 옵션 거래 계약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테슬라에게 몰리고 있는 현상은 바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웨드부시에서도 월가의 컨센서스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인도량의 예상은 바로 중국에서 1.99%로 6년간 할부를 하는 금융상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판매가 촉진될 수 있었고, 이 차값을 실제로 인하해 주는 것보다 무이자 할부나 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테슬라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고 있고 현재 3분기에 그 결과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 코리아의 인스타그램에서 담당자가 자꾸 이상한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영의 이미지만 올려놓았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금리를 0%로 주는 무이자 할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많고요. 중국에서도 저금리로 할부를 한 적이기 때문에 이 무이자 할부를 발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중론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아니면 테슬라 코리아에서 FSD의 시작을 알리는 거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요. 어떤 의미인지 테슬라 코리아의 발표를 직접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정말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월가의 예상보다 인도량이 높게 나오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추격 매수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포모를 느낀 테슬라의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고, 로보택시 이벤트 이후에는 바로 3분기 어닝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테슬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과연 테슬라는 어떤 인도량을 발표할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